지난 시간에 여기 딘브레이크, 아니, 여기 조그라인까지 했을 거예요. 자, 다시 보도록 하죠. 렉탱글 골뱅이 20,20,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복사, 다시 한번 복사, 위로 복사, 다시 한번 복사, 이번엔 어레이 4개 오른쪽으로 복사. 자, 이렇게 복사해서 바둑판 무늬로 만들어 보시죠.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이 2가지가 더 있는데, 자,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연속해서 들어가는 치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를 연속해서 넣는 방법.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은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치수를 넣는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앞에 거는 이어졌다고 해서 연속 치수라고 하면 얘는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가 기준이 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컨티뉴를 눌러 보시면 여기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 보이시죠? 얘가 연속 치수고 얘가 기준선 치수입니다. 근데 이 2개는요 보조 치수입니다. 핵심이 되는 주 치수가 아니고 보조 치수예요. 핵심이라는 말을 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얘네들은 어떤가요? 단독으로 그냥 딱딱 들어가죠. 그런데 얘는 단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어떤 치수가 있으면 그 치수에 이어서 그려지는 치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얘는 단독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Select Continue Dimension. 연속할 치수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떠요. 다른 치수에 기대어서 사용하는 치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치수를 하나 넣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치수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겠죠. 여기가 첫 번째, 2번째죠. 다시 첫 번째, 2번째, 첫 번째, 2번째. 연속된 치수 맞나요? 2번째 치수 보조선에서 나갑니다. 누르면 이렇게 2번째 치수 보조선에서 치수가 나갑니다. 연속 치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치수가 제일 중요해요. 이 마지막 치수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가 얘를 지웠습니다. 그러면은요 얘는 인식을 못해요. 눌러주면 돼요. 선택해주면 이렇게 금방 치수 기입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번에는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를 첫 번째, 2번째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2번째. 당연히 치수는 이쪽에서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셀렉트 있죠? 셀렉트 누르신 다음에 치수를 선택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한번 해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가 쭉 점점 커져 나가는 겁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간격이 좁죠? 요거 조절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들기 전에 하는 방법이 있고, 2번째는 만든 뒤에 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은 만들어졌으니까 만든 뒤에 한번 해보죠. 여기
요거 dim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dim 스페이스를 누른 뒤에 기초가 되는 거 선택하고 엔터 없습니다.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엔터 밸류, 즉 높이 값을 물어봅니다. 8mm. 그러면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볼까요? 얘도 똑같아요. 자, 라이너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오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셀렉트를 이용해서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자, 제가 마지막 거를 지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도 함께 해보시죠. 그러면 이번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간격을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 dim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im 스타일 치수 유형이라고 합니다. 단축키 D입니다. 여기 디멘전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현재 작업하는 치수가 ISO2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IS25 선택하고 수정 누르시면 대화 상자가 하나 또 뜹니다. 이때 라인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이 나옵니다. 라인 탭이요. 그 중에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 값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넓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또 보시면은요, 우리가 치수를 기입할 때 종종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수가 어떻게 됐나요? 겹친 거 보이시죠? 종종 이렇게 치수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있는 dim 브레이크를 활용하면 됩니다. 끊어질 거 먼저 선택하고 통과할 거 선택하면 됩니다. 끊어질 것, 통과할 것. 이런 치수 방법은 주로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수직선을 그렸고요. 5mm씩 좌우로, 그 다음에 라인, 옵셋 50mm. 네.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모양의 사다리꼴이 만들어질 겁니다. 적당히 선을 그려서 서클 5mm, 10mm 네, 이런 모습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리면 원뿔이 됩니다. 위에서 봤을 때 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여기 원뿔인 거죠. 올라가면서 줄어드는 형태의 원뿔입니다. 이런 경우는 치수 기입을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파이기호도 넣어야 되겠네요. 자, 제가 파이기호도 넣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여기 디멘전을 눌러놓고 보면 여기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오빌크라고 합니다. 동시에 선택하고 엔터. 60도. 0도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몇 도 기울어졌느냐 이 뜻입니다. 60도, 즉 30도 방향, 30도 또는 60도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면이 기울어졌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테이퍼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기계 쪽에선 테이퍼 가공이라고 하고 이런 걸 테이퍼 치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냥 오빌크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눌러보시면 맨 왼쪽에 톨러런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얘가 이제 공차예요. 공차는 치수 공차가 있고 형상 공차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얘는 형상 공차입니다. 기계 하시는 분들은 따로 형상 공차를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 이 형상 공차를 사용하여 치수를 넣습니다. 먼저 여기 심벌이요. 형상이기 때문에 모양, 위치, 자세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모양이 진원이니 또는 평면이니 또는 원통이니 자세로 들어가면 직각이니 또는 평행이니 대칭이니 이런 것들을 맞추게 됩니다. 자, 직각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차 범위를 쓰는 거죠. 두 군데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텀 1, 2, 3이라는 건 기준면이란 뜻이에요. 기준면 1번, 기준면 2번, 기준면 3번이란 뜻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기준면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A 기준면을 중심으로 직각이 되되 0.23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서클 반지름 20. 여기 센터 마크라는 거 있죠? 얘를 이용해서 클릭하면 중심선 마킹 해줍니다.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명령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큐리더라고 합니다. 요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LE. 리더, 그 다음에 위치 지정하고 이렇게 쭉 빼면 화살표 모양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엔터, 엔터. 지시선입니다. 대부분의 치수는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서술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큐리더입니다. 리더, 세팅을 누르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엠텍스트일 때 어태치먼트가 떠요. 문자의 위치입니다.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지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가 왼쪽에 있을 때는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제일 아랫선 중간, 문자가 오른쪽에 존재하면 미들 오브 탑 라인. 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자, 왼쪽에 존재할 때, 내가 제대로 설명했나? 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지시선을 기준으로 문자가 왼쪽에 존재할 때 제일 아랫줄 중간,
오른쪽에 존재할 때, 치수선을 기준으로 문자가 오른쪽에 있을 때 맨 윗줄 중간 라인에 위치하게 됩니다. 큐리더죠. 자, 세팅 누르고 나면, 자, 여기 리더 라인 에로우가 있습니다. 여기 에로 헤드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도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트로 모양이 나오겠죠. 화살표로 모양을 바꾸어 보시죠. 리더, 자, 세팅 보시면 여기 넘버 오브 포인트 보이시죠? 3개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3번밖에 못 찍은 겁니다. 만약에 노 리밋 그러면 무한대로 찍을 수 있어요. 자, 스플라인으로 바꿔봅니다. 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곡선으로도 한번 해보시죠. 리더, 세팅. 자, 다시 풀고요. 그 다음 어노테이트로 넘어가면 이렇게 여기 톨러런스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톨러런스죠. 그러면 이렇게 치수 공차를 뺄 수 있습니다. 동심도 0.23 A 기준, 이렇게 모양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톨러런스를 쓸 때는요, 화살표가 맨 밑으로 내리면 여기 데이텀 트라이앵글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공차를 쓸 때는, 톨러런스를 쓸 때는 화살표가 데이텀 트라이앵글이 되어야 합니다. 직각 0.23 A 기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면이 A라는 면을 기준으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A라는 면을 기준으로 직각을 이루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멀티리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얘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해서 내용을 쓰는 겁니다. 멀티리더는 여기 리더 에로 헤드 로케이션, 화살표 먼저 지정하던가 아니면 랜딩 퍼스트, 위치 먼저 지정하던가, 컨텐츠 퍼스트, 내용 먼저 지정하던가. 랜딩 퍼스트는 이렇게 위치를 놓고 지정하는 겁니다. 컨텐츠 퍼스트는 내용을 먼저 놓고 지정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건 아무래도 에로헤드 퍼스트가 가장 쉽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얘가 왜 멀티리더냐면, 여기 보면 애드리더 보이시죠? 눌러서 지시선을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지시선이 여러 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시선을 여러 개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리더입니다. 반대로 여기 리무브 리더라는 것도 있습니다. 리무브 리더는 지시선 제거하기예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거해야 할 지시선 선택하고 엔터. 다시 볼까요? 리무브 리더, 그 다음에 선택, 누구를 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워야 할 것들을 선택하고 엔터. 다시 보시면 여기 멀티리더도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모디파이 보시면 여기 컨텐츠가 나옵니다. 컨텐츠에 보면 블록이 있어요. 우리 최소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디테일 셀아웃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아까까지는, 방금 전까지는 아무 내용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런 내용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우드 도어, 다시 말해서 목재 문이 되겠죠. 두 번째란 뜻입니다. 멀티라인 스타일, 그 다음에 디테일 셀아웃 말고도 뭐 여기 기계 같은 경우는 여기 서클도 많이 쓰고요. 여기 트라이앵글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서클을 썼을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집니다. 주로 이건 어떤 의미냐면 부품 번호입니다. 기계 부품 번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일렬로 쭉 해보세요. 바로 여기요. 요거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기준이 될 거를 선택하면 얘네들을 이렇게 일렬로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부품 번호는 일렬로 정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폼이 있습니다. 문자에 대한 내용, 여기 스트레이트로 그릴 거냐 스플라인으로 그릴 거냐, 그 다음 색상 라인 타입인데 넘어가도 좋겠고요. 화살표의 모양,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로헤드가 크기가 얼마냐, 화살표의 크기가 얼마냐 그랬을 때 지금 4mm로 표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 스트럭처에 보시면 여기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스케일이에요. 내가 도면의 스케일만큼 키워주셔야 돼요. 100분의 1 도면이면 여기서 100을 쓰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 100배가 커집니다. 자, 또한 여기서 보시면 문자의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4mm로 되어 있죠? 요 문자로 놨을 때, 여기 문자로 놨을 때 요 크기 4mm. 그러면 얘도 문자의 크기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스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배를 키워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배가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더 요만해요. 10배 커진 거 확인된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딤 스타일을 한번 실행해 보시죠. 자, 선택하고 모디파이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 라인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치수 변수들입니다. 심볼 앤 에로우는 화살표예요. 여기 문자고 자리 맞춤이며 주단위, 보조단위, 치수공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치수선, 치수보조선, 화살표, 문자, 피트는 자리 맞춤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거의 쓸 일은 없어요. 프라이머리 유닛은 주단위, 얼터네이트 유닛은 보조단위, 그 다음 공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웠어요. 요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을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프레스는 여기서 안 써요. 서프레스는 여기서 못 씁니다. 서프레스는 억제하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치수 기입을 넣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반쪽을 감추고 싶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치수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10분 쉬었다 하죠.
자, 또 보시죠. 됐나요? 안 됐죠? 네, 안 됐어요. 그거 그냥 새로 까는 게, 아, 여기 깔 수 있나요? 달랐는데.
드시면서 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자, 문자의 유형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유형이 없으면 여기 오른편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문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명령어 있죠? 자, 요거 스타일 명령어죠? 찾아서 고딕으로 바꿔주시면 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에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 텍스트 컬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인에 대한 색상은 안 바꿔요. 왜냐하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그러니까 안 바꿔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문자는 색상을 바꿔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레이어, 그 다음 치수, 제가 빨강색을 썼습니다. 가는 실선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중요해요. 그래서 빨강색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수를 넣을 때 이렇게 빨강색으로 들어가요. 그럼 문자까지 빨강색이니까 눈에 안 띈단 말이죠. 그래서 딤 스타일에서 문자의 색상만 바꾸는 겁니다. 문자의 색상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꿔버리면 문자만 눈에 확 띄게 되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쓰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초록색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자, 한번 바꾸어 보시죠. 딤 스타일, 자, 모디파이. 사실상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버티컬, 호리존탈, 뷰 다이렉션은 여기 쓸 일 없어요. 수평으로 했을 때 어디에 위치할 거냐, 수직으로 어디에 위치할 거냐인데 우리는 이렇게 치수선 위에 놔야 되고 중간에 놔야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라 얘는 손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손댈 수 있어야 돼요.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치수선과 나란하게 란 뜻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치수선과 나란하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딤 스타일 ISO 스탠드 호리젠탈로 놓으면 이렇게 수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치수 문자가 수평으로 글씨를 쓰게 됩니다. 이건 호리젠탈인데 우리나라는 이 수평선과 나란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치수 기입을 할 때요, 반지름 치수를 할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꺾어진 거 보이시나요? 안쪽으로 들어가도 이렇게 수평으로 꺾어지죠. 이건 호리젠탈. 그에 비해서 얼라인으로 놓게 되면 정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선에 맞추어서 정렬이 됩니다. 정렬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KS에 맞지 않습니다. KS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ISO 스탠다드는 다 똑같은데, 자, 아까 호리젠탈은 여기도 이렇게 호리젠탈이었죠. 치수선이 이렇게 들어갔죠. 바깥으로 나간 치수만 이렇게 수평으로 꺾어집니다. 이게 ISO 스탠다드인데 언제 쓰냐면 CAD 활용 능력 평가 있죠. CAT 시험에 요게 나와요. CAT 시험에 요걸 써요.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씁니다.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을 씁니다. 근데 CAT 때만 요거 쓰시면 돼요.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보통은 이제 얼라인 위드 쓰면 되겠고, 여기 피트 탭이 있습니다. 바로 요 피트 탭이에요. 요거 영어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if 만약에 되어 거기 isn't enough room 공간이 충분하지 않대요. 만약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란 뜻입니다. 어떤 공간이냐면 place both text and arrow 화살표와 문자가 위치할 공간이요. 화살표와 문자가 위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여기 그 다음 나와요. 그 공간이 어디냐면 in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쪽에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 안쪽에 문자와 화살표가 존재하잖아요. 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라고 전제 조건을 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the first thing 첫 번째 to move out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먼저 뺄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either 텍스트와 arrow either는 어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화살표 어느 하나를 베스트 핏으로 빼겠습니다. 캐드가 알아서 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arrow로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살표를 먼저 뺍니다. 화살표를 먼저 빼는 게 맞아요. 문자는 절대적으로 치수 보조선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화살표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써야 되는 치수가 올바른 치수가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올바른 치수 기입 방법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된 치수 기입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에로우로 체크해 버리시면 돼요. 텍스트를 넣으면 문자가 먼저 빠집니다. 보스 텍스트 앤 에로우 그러면 둘 다 빼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얘는 항상 문자는 치수 보조선에 위치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위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공간을 제가 일부러 좁게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2mm. 그럼, 자, 문자가 밖으로 빠진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밖으로 빠졌죠? 근데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빠지고 어떤 때 왼쪽으로 빠져요. 언제 오른쪽으로 빠지고 언제 왼쪽으로 빠질까요? 거의 비슷해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이해되시나요? 제가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로 찍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치수선 또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방향으로 빠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보시죠.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텍스트 플레이스먼트가 있는데 얘를 체크하면 무조건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양쪽에 문자를 위치시키세요 라는 뜻이고 over dimension line with reader 지시선과 함께 치수선 위에 문자를 배치시키세요 이렇게 공간이 좁으면 이렇게 지시선과 함께 치수선을 배치시키세요 이런 뜻입니다. 요걸 쓰시면 돼요. 좌우로 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맨 아래 거 over dimension line without reader를 써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지시선이 없으니까 이 문자가 누구 건지 몰라요. 그럼 맨 아래 건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 use overall scale, 얘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얘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게 치수 축척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작업을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레이어를 이용해서 치수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치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공간이 너무 큰 거예요. 여기는 1800, 즉 1.8m예요. 이만해요. 근데 문자는 2mm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조정해야 돼요? 크기를 조절해야 돼요. 크기를 조절하라 그랬더니 여기에 화살표 크기와 문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굴 조절해요? 여기 피트에서 이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계산한 축척만큼. 1대 50이에요. 이도면은 1대 50입니다. 그러니까 50배 키우면 어떻게 돼요? 딱 맞게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축척만큼 키워야 돼요. 그 얘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치수를 둘로 나눠 놓는 이유는 우리나라나 우리나라에서 작업한 다음 미국으로 도면을 보낼 경우 단위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하고 얼터네이트 두 개를 나눠 놓게 됩니다. 디시멀이 맞아요. 십진법입니다. 근데 윈도우 데스크탑을 놓게 되면 이렇게 천 단위 자릿수를 찍어줍니다. 또 하나 소수점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줘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봅니다. 만약에 내가 디시멀이라고 놓으면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트를 페리오드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바꾸면 천 단위 자릿수는 안 나오지만 소수점이 쉼표로 나옵니다. 소수점은 마침표죠. 그래서 마침표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또 여기 프리시즌 있죠? 소수점 자릿수입니다. 그러면 소수점 자릿수가 제어됩니다. 별로 시간이 없네요. 메저멘트는 여기서 쓰는 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얼터네이트는 2차 단위입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뒤에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얘는 인치입니다. 인치예요. 여기 멀티플 유니트 여기서 인치로 계산해 주고요. 여기 똑같이 디시멀이 있고 윈도우 데스크탑 있고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프리픽과 서픽이 있죠. 여기도 서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위가 나와요. 내가 넣은 단위가 꼬릿말로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톨러런스 여기는 공차입니다. 치수 공차예요. 디시멀 놓게 되면 여기 시멘트리를 놓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값만큼 뒤에
이렇게 치수 공차들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붙어 있죠, 그죠? 이거는 여기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쓰는 거예요. 안 쓰겠습니다. 기본은 안 쓰는 걸 기본으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바로 여기서 쓰는 겁니다. decimal separate를 쓸 거다. 소수점 0.01이다. 이렇게요. 시멘트리컬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거고요. 디비전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텍스트 하이트가 있죠. 0.5. 텍스트 하이트가 0.5로 되어 있습니다. 0.5로 바꾸면 이렇게 문자가 0.5mm로 조그맣게 바뀌어요.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버티컬 포지션 미들로 놓으면 조금 더 보기 좋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출력, 플롯입니다. 출력하는 출력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할 겁니다. 2가지는 시간이 아예 안 돼요. 그리고 교재에도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치수에 대해서도 그 다음 명령어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컨트롤 P 쓰면 돼요. 자, 렉탱글 297,210 옵셋 10mm. 자, 레이어를 흰색으로 놓죠. 스케일 50. 안 되네요. 레퍼런스 50을 80으로. 아니. 50을 60으로. 제가 1대 60으로 딱 맞게 맞춰놨습니다. 레퍼런스 60을 80으로. 자, 제가 이렇게 놨어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 띄워보시죠. 테두리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놓으시면 됩니다. 자, 출력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첫 번째로 지정해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플롯 스타일, 즉 칼라로 출력할 건지 아니면 흑백으로 출력할 건지를 여기서 결정합니다. ACAD CTB 칼라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요걸 얘를 선택하면 칼라로 출력합니다. 도면에 있는 대로 색상을 그대로 출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칼라 테이블이 아닌 모노크롬을 사용합니다. 모노는 하나라는 뜻의 숫자입니다. 크롬은 색조란 뜻입니다. 번역하면 단색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이 다 검정색이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칼라 테이블이 뜹니다. 모노크롬에 대한. 내가 1번 색을 선택했어요. 무슨 색으로 출력해요? 검정색으로 출력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요거
라인 웨이트요. 빨간색이 몇 미리로 출력된다는 얘기예요? 0.1mm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성굵기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여기서 성굵기 지정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레이어에서 성굵기 지정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플롯 할 때도 여기서도 성굵기 지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충돌이 나요. 이해되시나요? 누가 우선할까요? 누가 무시될까요? 레이어가 무시돼요. 여기하고 레이어 두 개 다 지정해 놓으면 레이어가 무시되고 여기 있는 성굵기로 출력됩니다. 만약에 나는 레이어에서 지정한 성굵기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use object line weight를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성굵기로 출력이 됩니다. 여기선 이거 외에는 손댈 거 없습니다. 이것만 쓰시면 돼요. 저는 레이어의 성굵기가 없을 때부터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드 유저예요. 그래서 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요즘 유저들은, 그러니까 뉴비라고 하죠. 요즘 유저들은 레이어에서 성굵기를 지정해서 씁니다. 회사에 가서 물어보세요. 어떤 걸로 성굵기 쓰는지. 거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대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출력 방향이요. 랜드스케이프로 놓으셔야 돼요. 포트레이트는 세로 출력이고 랜드스케이프는 가로 출력입니다. 그 다음 프린터요. 어떤 프린터로 출력할 것인가? 프린터요. 어떤 프린터? 어떤 프린터로 출력할까요? 저는 PDF 출력해 볼 겁니다. 오토캐드 PDF 쓰시면 돼요. 제너럴 도큐멘테이션 일반적인 문서죠. 하이 퀄리티 프린터, 고해상도, 스몰 리스트, 작은 파일, 웹 앤 모바일. 자, 저는 일반적인 문서로 출력할 겁니다. 또는 여기 있는 코니카에다 이렇게 코니카를 눌러놓으면 코니카 프린터로 출력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오피스젯 있습니다. 8120 여기로 출력하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오토데스크 PDF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입니다. 종이가 쭉 나와요. 이건 프린터마다 다 달라요. 프린터들마다 종이가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저는 여기 ISO 풀 블리드 A4 얘를 선택했습니다. 얘는 여백이 없는 종이입니다. 여백 없는 종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 ISO A4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얘도 여백이 안 나오네요. 얘는 여백이 있어요. 이건 여백이 있습니다. 근데 풀블리드 A4를 쓰면 얘는 여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플롯 에어리아 출력 영역이 되는데 이건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를 누르면 화면에서 영역을 지정하라고 떠요.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윈도우를 누르시고 영역을 지정해 주세요. 그럼 여기 영역 버튼이 하나 또 떠요. 얼마든지 이렇게 영역을 재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프린터 중심인데요. 프리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중심이 삐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해 주시면 프린터 중심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프린터 중심에 딱 맞게 들어가요. 그 다음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요 피트 페이퍼를 풀어야 돼요. 요거 풀어야 됩니다. 축척이 안 맞아요. 80, 1대 80, 뭐 1대 100, 1대 90, 혹은 1대 60. 여기서 축척을 맞추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몇 부 출력할 건가? 마지막으로 어플리투 레이아웃. 지금 내가 여기 다 세팅해 놨잖아요. 이거 저장하는 겁니다. 어플리투 레이아웃. 그리고 미리 보기. 확대. 그럼 선글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상 없으면 오케이. 그러면 출력되어집니다. 얘는 파일이라 자기가 위치를 물어봅니다. 자, 오늘 날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출력된다고 뜹니다. 자, 파일 문서 찾아서 네, 오늘 날짜로 누르면 이렇게 출력이 완료됐습니다.